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겨울 이적 시장 중간 점검 어느덧 이제 팀도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 점점 더 이적 시장을 마감하고 있는 팀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순서 지난 시즌 우승팀 울산 현대입니다. 지난 시즌 길고 길었던 암흑의 터널을 뚫고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울산은 예상과 달리 지금 잠잠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폭풍 영입을 이어가고 있는 라이벌 전북과 비교하면 대조적인데요. 울산이 잠잠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유, 또 저희가 지금 소개해드릴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럴만하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울산도 꽤 바쁜 겨울을 보냈죠. 지난 1, 2년 같은 경우에는 전북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영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은 올 시즌 기류를 바꾸길 원했습니다. 이제 우승의 벽을 넘은 만큼 팀으로 내실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또 한 번의 변화보다는 우승의 핵심 전력을 지키고 이를 통해 우승 DNA라는 팀 컬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실제 지난 시즌 우승 전력에서 레오나르도, 아마노준, 원두재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전원을 지켰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이청용 선수도 재계약을 했고요. 아마노의 이탈은 예상을 사실 못했지만 레오나르도의 임대 복귀, 원두재 군입 때는 어느 정도 좀 예견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자원을 통해 울산시 축구를 공고히 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게 홍명보 감독의 계산이었습니다. 울산은 많은 선수들이 떠나면서 스쿼드가 굉장히 컴팩트해졌어요. 은퇴나 임대 만료,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선수들이 제법 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영입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외국인 라인업의 변화가 큽니다. 울산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역시 일본인 미드필더 에사카입니다. 사실 울산 알고 계신 대로 아마노와의 동행을 원했죠. 지난 시즌 우승의 핵심 전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 연장에 가깝게 실제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몇 가지가 꼬이면서 아마노는 놀랍게도 라이벌팀 전북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이 과정에 송명보 감독이 굉장히 분노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쨌든 플랜 B를 찾아야 되니까 급하게 찾은 선수가 누구냐? 바로 에사카였습니다. 울산 입장에서는 당초만 하더라도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찾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 봐야죠. 일본 내에서는 아마노보다 훨씬 더 좋은 선수라는 평이 있을 정도로 좋은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일본 선수답게 기술과 패싱력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홍명보 감독이 좋아하는 활동량까지 아주 좋은 선수라서 울산 내 기대가 높고요. 실제 코칭 스태프도 오히려 더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명의 외국인 선수 보야니치와 루빅손 두 스웨덴 콤비 영입 과정의 재미난 뒷이야기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은 고명진 원두재 자리에서 뛰어줄 중앙 미드필더를 찾았어요. 스웨덴 리그에 좋은 미드필더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찾고 있었는데 당초만 하더라도 이 흑인 선수 두 명을 점찍었다고 해요. 그 두 선수 모두 중앙 미드필더였고 스웨덴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선수였는데 오히려 이 선수를 직접 보러 간 자리에서 다른 선수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게 바로 보야니치였습니다. 울산 사실 보야니치의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의 마켓 밸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나오는 마켓 밸류가 200만이 넘어요. K리그에 온 선수들 중에 200만이 넘는 선수가 역사상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실제 이날 경기장에는 또 보야니치를 데려오기 위해서 폴란드 빅클럽 스카우트, 벨기에 리그 스카우트까지 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산에서는 당연히 이 선수가 비쌀 줄 알고 질에 빠졌는데 알아보니까 바이아웃이 생각보다 쌌던 거죠. 그러니까 보야니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세레스 오사카, 빗셀 고베 같은 일본에서도 나름 돈이 있는 클럽에서 콜을 받았었는데 당시 보야니치가 그랬다고 해요. 나는 우승 전력이 아니면 안 갈 거다. 아시아까지 가는데 내가 우승하는 팀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울산이 지난 시즌 또 챔피언이기도 하고 협상이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보야니치의 마음을 샀다고 합니다. 빨리 협상 테이블을 꾸리고 도장까지 받으면서 11월에 오피셜이 나왔죠. 루빅손은 당초만 하더라도 울산이 윙포워드를 찾았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틴 아담에게 양질의 크로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선수를 찾아서 처음에는 브라질 선수 위주로 지켜봤었는데 그런데 보야니치를 한 에이전트가 루빅손과 접촉을 하면서 기류가 바뀌었죠. 재미있는 것은 루빅손이 지난해에도 울산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동준이 떠나면서 이동준 역시 갑작스럽게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윙포드 여러 선수를 찾았는데 가장 먼저 점 찍고 울산이 오퍼를 보냈던 선수가 바로 루빅손이라고 합니다. 루빅손이 안 되면서 데려온 게 누구냐? 엄원상이었어요. 울산 역시 루빅손의 바이아웃 정보를 얻고 협상을 잘 펼치면서 대화를 얻게 된 거죠. 루빅손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열심히 뛰는 유형이라고 해요. 특히 경합에서 굉장히 강하다고 하니까 울산에 없는 유형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야니치랑 루빅손이 같은 팀, 그러니까 스웨덴의 한마르비라는 팀에서 뛰었는데 한마르비 팬들은 자신 팀의 이 핵심 자원을 그것도 한국 팀이 그것도 2명이나 데려가니까 굉장히 뿔이 났다고 하고요. 스웨덴 대표 경력도 있는 선수인 만큼 기량을 갖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규, 김민혁 선수도 데려왔죠. 뭐 스쿼드에 뎁스를 더해줄 수 있는 선수들인데 주민규 당첨하더라도 뭐 울산 역시 뭐 외국인 공격 자원을 지켜봤었는데 찾기도 어렵고 또 적응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면 주민규에게 쓰는 돈이 뭐 적지 않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주민규 선수는 뭐 득점력에 관해서 K리그에서 검증을 마친 선수잖아요. 여기 또 울산은 경험했다는 점에서 영입을 결정했고요. 김민혁도 중앙 쪽에서 2선과 3선을 오갈 수 있는 또 군대까지 마친 젊은 자원이라는 점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울산 입장에서 뭐 충분한 카드로 영입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울산은 일단 이 5명의 영입을 끝으로 올 시즌 겨울 이적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사실상 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울산은 이제 이 선수들로 동계 훈련을 하면서 앞서 언급한 내실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뭐 필요하면 여름 이적 시장 뭐 많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그 선수가 올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울산 겨울 이적 시장 이렇게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울산 겨울 이적 시장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볼마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